네, 반갑습니다. 양형 윤리와 사상을 수강하는 친구들 장현쌤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안 보고 넘어가면 섭섭하겠죠? 우리는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네, 맹자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맹자가 살았던 시기는 전국시대 중기로 이제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보다 더욱더 사회적 혼란이 심해진 시기이며, 그리고 포악한 군주, 즉 패도군주가 등장해서 패도군주의 횡포가 심해지던 시기가 바로 전국시대였습니다. 맹자는 이제 이러한 큰 사회적 혼란이 온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죠? 네, 사적인 이익 추구와 같은 개개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사회적 혼란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넘어와서 우리는 이제 맹자의 인간관에 대해서 보았죠, 여러분. 맹자의 인간관은 무엇이었다? 네, 성선설이었습니다. 성선설의 기본적인 의미는 모든 사람은 뭐에게부터 천에게 부여받은, 뭘 부여받죠? 우리는 인의 예지에 사덕을 부여받았고 이것을 지니고 있어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선하다는 것이 맹자의 성선설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천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의 예지의 사덕, 즉 인간의 선한 본성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맹자는 말을 했죠. 자, 그런데 맹자가 이러한 성선설을 주장할 때 우리 내면에 사덕이라는 이제 선한 본성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거나 느낄 수 없다고 했죠, 여러분들. 따라서 이제 맹자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 선한 본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맹자가 말한 성선설의 근거 세 가지를 보았죠. 첫 번째 뭐였죠? 불인지심이 내재해 있다. 두 번째 사단과 사덕론. 세 번째로 양지, 양능설. 이렇게 세 가지 성선설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 보았습니다. 자, 그 성선설의 근거로 첫 번째 불인인지심에 대해서 다시 보면, 불인인지심은 무슨 뜻이었죠? 네,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즉 불인인지심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즉 태어날 때부터 내재한다고 맹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사단과 사덕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덕은 여러분들 뭐였죠? 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선천적인 도덕성, 즉 인의 예지가 바로 사덕입니다. 예수님이 그림을 그렸었던 거 보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이 바로 인의 예지, 여기 있는 사덕이고, 그리고 이런 사덕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인의 단, 인은 측은지심을 통해 인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의는 수호지심을 통해 알 수 있고, 얘는 사양지심을 통해 얘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지는 시비지심을 통해 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단이라고 했고, 사단은 뭐다? 네, 선천적 도덕성. 이것이 뭐였죠? 사덕의 실마리라 했죠, 실마리.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우리 인의의 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인의의 덕에서 이제 인은 뭐라고 그랬죠?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람. 그 공자가 말한 인과 그렇게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결국은 뭘 말하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사랑, 애인을 말하는 것이고, 의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사회 정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말한 게 있었는데, 맹자가 인과 의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하는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을 했었죠. 자, 맹자는 인을 사람의 편안한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의는 맹자가 사람의 바른 길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맹자가 생각하는 예에 대해서 보았죠. 자,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어요. 맹자에게 예는 이제 우리의 선천적인 도덕성, 사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 내면적 도덕성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외면적 사회 규범은 아닌 것 같은데,
맹자는 얘를 뭐라고 생각한다? 내면적인 도덕성인 동시에 외면적인 사회 규범으로도 본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선설의 근거 세 번째로 양지양능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또 이러한 양지양능설이 뭐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한다고 보았던 게 맹자의 입장이죠. 이 양지와 양능이.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서 양지와 양능이 무엇이냐? 양지는 생각하지 않고도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무엇이다? 선천적인 도덕 자각 능력이고, 양능은 무엇이다?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건 뭐죠? 선천적인 도덕 실천 능력이다. 그래서 양지와 양능이 우리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다고 맹자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해보면, 맹자는 우리 인간의 선천적으로 불인인지심, 이 불인인지심과 사단과 사덕, 그리고 양지, 양능이 우리 인간에게 내재해 있음을 근거로 성선설을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오늘 수업할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 뭐에 대해서, 맹자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보았죠? 네,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자, 맹자가 말하기는 이제 인간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인의 예지, 사덕이란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는데, 왜 사람들은 이제 현실을 보니까 모두 다 선하지 않고 이런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사람들은 악행을 저지를까? 이에 대해서 이제 맹자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맹자의 입장에 따르면 모두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이런 선한 본성만 잘 가지고만 있으면 세상에 악행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을 보면 수많은 악행들과 사회적 혼란이 존재하기 때문에 맹자는 이런 악행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제 맹자는 인간의 악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으나 후천적 환경과 그리고 감각적 욕구로 인해 선한 본성이 가려져 뭘 저질 수 있다? 악행을 저질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맹자가 생각하는 악행의 원인은 여러분들 어떤 것이죠? 악행의 원인? 네, 이 후천적 환경과 감각적 욕구가 인간의 악행의 원인이 되죠. 이것은 뭐다? 악행의 원인이 바로 무엇이다? 후천적 환경과 그리고 감각적 욕구이다 합니다. 자, 인간은 이러한 후천적 환경과 그리고 감각적 욕구에 쉽게 휘둘리고 그리고 이끌리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맹자는 맹자 생각하기에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후천적인 노력과 수양이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후천적인 노력과 수양이 불필요할까요? 네, 틀린 말입니다. 방금 선생님이 질문했던 것은 우리 인간은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후천적 환경 그리고 감각적 욕구로 인해 언제나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예요. 따라서 비록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하다고 하지만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후천적인 노력과 그리고 지속적인 수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후천적인 노력과 수양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우리 인간의 선한 마음인 뭐를 확충한다? 사단을 확충을 해서 사덕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심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풍년에는 젊은이들 가운데 나태한 사람이 많고 흉년에는 젊은이들 가운데 포악한 사람이 많다. 하늘이 내린 자질이 이와 같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합립시키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자, 이 풍년과 이 흉년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자, 우리가 방금 보았던 악행의 원인 중 후천적 환경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풍년과 흉년이죠. 그래서 이제 풍년 때문에 젊은이들이 나태한 사람, 그리고 흉년 때문에 젊은이들 가운데 포악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하늘이 내린 자질이 뭐예요? 이 선한 본성이 이와 같이 다른 것은 아니라 그 마음을 함릭시키는 것, 즉 이런 후천적 환경이 이렇게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포악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자, 넘어가서 공도자가 맹자에게 물었다. 다 같은 사람이건만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 이 대인과 소인은 여러분들 뭐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은 그 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소인은 이제 그냥 일반 사람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냥 소인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대체를 따르면, 즉 마음, 이거 뭐예요? 선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선한 본성, 이것을 따르면 대인이 되는 거고, 소체, 귀, 눈 등의 감각이라 하는데 이건 뭐예요? 여기 위에서 보았던 감각적 욕구죠. 자, 이러한 감각적 욕구를 따르면 소인이 된다. 다 같은 사람이건만 어떤 사람은 대체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소체를 따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귀와 눈과 같은 감각기관은 사려작용이 없어서, 즉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생각하는 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려작용이 없어서 외물에 가려질 수 있다. 자기 감각적 욕구가 이 감각적 욕구의 대상과 서로 얽히게 되면 거기에 끌려갈 수 있다. 즉 이러한 감각적 욕구가 소인이 되는 원인이라고, 즉 이런 감각적 욕구 때문에 사람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은 결론적으로, 자 한번 스님 정리를 해보면, 선천적으로 선하지만 뭐 때문에? 후천적 환경과 그리고 감각적인 욕구로 인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 따라서 후천적인 노력과 수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수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맹자의 수양론, 수양법입니다. 맹자의 수양론, 첫 번째는 바로 구방심입니다. 구방심. 한자부터 보면 이 구는 뭐예요? 구할 구자입니다. 그리고 이 방은 노을방이죠. 자, 이 심자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봤으니까 알죠? 마음 심자. 자, 그러면 이 방심이 뭐예요? 방심. 노을방자의 마음심이니까 놓아 버린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방심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방심이라는 것을 해석을 해보면 뭐다? 놓아버린 마음을 구하라 라는 의미이고, 이 놓아버린 마음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잃어버린 선한 본심, 즉 방심, 이런 잃어버린 선한 본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후천적 환경이나 감각적 욕구로 인해 잃어버린 선한 본심을 되찾을 것을 바로 그런 것을 이제 구방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맹자의 수양법 두 번째로 가서 과욕입니다. 과욕. 이 과자는 적을 과자고, 이 욕은 욕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적을 과자 욕심이면 욕심을 적게 가져라, 욕심을 적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 과욕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의 인간이 이제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뭐였죠, 여러분? 네, 우리의 감각적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 욕구를 적게 가지라는 것, 그리고 적게 가지라는 요구가 바로 이 수양론 두 번째 과욕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의 과욕은 욕심을 적게 가지라는 것이지 욕심을 아예 없애라는, 뭐죠? 극단적인 금욕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즉 모든 욕심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쓸데없는 삿된 욕구를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도 뭐
맹자의 과욕은 모든 욕심을 없애라는 것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이렇게 말장난치기 굉장히 좋은 부분이 이런 욕심을 완전히 없애다, 적게 가지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맹자의 수양법 세 번째는 집의입니다. 집의. 이 집은 뭐예요? 뭘 집자고 이 의는 우리 인의 예제할 때 그 의로움, 의죠. 자, 그럼 해석해 보면 집의는 뭐예요? 의를 모으라. 의를 모으라는 것이 바로 집의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의로운 일을 뭐 어떻게 계속하라? 꾸준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집의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의로운 일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집의를 하면 집의를 하게 되면 맹자가 말하기를 이제 사람에게 지극히 크고 그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 이 용어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보다 호연지기가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의를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올곧은 도덕적 기계가 즉 호연지기를 길러서 갖춘 인간을 맹자가 이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 대장부 또는 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이제 맹자가 말하는 이상적 인간을 대장부 또는 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맹자가 말하는 이상적 인간, 대장부, 대인은 무엇이다? 집의, 즉 의로운 일을 꾸준히 하고 반복적으로 실천을 해서 뭐를 길러야 돼요?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 즉 호연지기를 길러서 갖춘 인간을 바로 대장부 그리고 대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수양법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존심양성입니다. 존심양성. 존은 뭐예요? 보존한다는 뜻이고, 심은 마음심, 여기서는 선한 본심을 말하는 것이고, 양은 기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성은 선한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존심양성의 의미는 선한 본심을 보존을 하고 착한 본성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존심양성은 여러분들이 보는 교과서에는 사실 실려있지 않지만 EBS 수능 특강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맹자의 수양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맹자의 마지막으로 정치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맹자의 정치관은 바로 뭐다? 왕도 정치라고 합니다. 왕도 정치. 왕도 정치는 이제 의미가 무엇이냐면 인에 기초하여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즉 불인인 지심을 가지고 하는 정치이고 인의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가 바로 왕도 정치입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이 불인인지심을 가지고 하는 정치가 무슨 말이냐 하면 불인인지심은 여러분들 무슨 뜻이었죠? 자, 대답을 해보세요. 네,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여기 원문에 보면 남의 고통을 차마 보지 못하는 마음이 불인인지심이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군주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고통을 차마 넘기지 못하는 정치가 바로 불인인지심을 가지고 하는 정치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인에 기초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차마 넘기지 못하고 그리고 인의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 자, 느낌 보면 이전에 배웠던 공자의 덕치, 즉 도덕 정치와 그 느낌이 비슷하죠. 그래서 도덕으로 하는 정치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맹자가 말한 이상적인 정치와 반대되는 정치가 바로 패도 정치라고 합니다. 패도 정치. 패도 정치는 뭐예요? 힘과 무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를 의미하는데
맹자는 이러한 패도 정치를 굉장히 비판해요. 굉장히 비판을 하고 패도 정치는 옳지 못한 정치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심화절의 8번 왕도 정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모질지 못하는 마음 뭐예요? 불인지심이 있다. 선왕은 바로 남에게 선왕이 뭐예요? 이전의 왕인데 그냥 이전에 정치를 되게 잘했던 왕을 선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선왕은 바로 남에게 모질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에게 모질지 못하는 정치, 즉 여기 뭐예요? 남의 고통을 참아 묵과하지 못하는 정치를 펼쳤다. 이것이 뭐예요? 왕도 정치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면 실상은 무력을 쓰면서 표면으로는 인정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패도라고 한다. 패도 정치. 이러한 패도는 반드시 큰 영토를 차지하려고 든다. 한편 뭐예요? 덕으로서 인정을 베푸는 것은 바로 왕도 정치다. 왕도는 굳이 큰 영토를 기대하지 않고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패도와 왕도를 비교하면서 패도는 뭐예요? 사실상 무력, 힘과 무력으로 다스리면서 인정을 탈을 쓰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한테는 도덕적인 정치를 하는 척을 하면서 실상을 보면 힘과 무력으로 정치하는 것이 바로 패도이다. 이와 반대로 왕도는 인의의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왕도 정치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맹자는 이제 또 민본주의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민본주의는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민주주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잠깐 보았었죠, 여러분. 그래서 민본주의의 핵심은 무엇이었죠? 네, 민본주의 핵심 뭐예요? 여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라. 이것이 결국 민본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민이 뭐예요? 백성이고 이 본이 뭐예요? 근본을 의미하는 거죠. 뭐예요? 백성이 근본. 그래서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백성의 입장에서 실현하는 정치, 즉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것이 바로 민본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민본주의를 굉장히 잘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여기 선생님이 적어 놓았어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이 사직은 여기서 무엇이냐? 국가를 의미합니다. 국가를 의미하고, 군주는 가벼운 존재이다. 즉 백성을 나라의 근본, 즉 정치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기 민본주의라는 것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맹자는 이제 아까 보았던 힘과 무력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들은 이제 배를 굶주리고 있는데 자신만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리 먹는 등 이제 포악한 군주, 이런 포악한 군주를 뭐라 했죠, 선생님이? 네, 패도군주. 이런 패도군주는 혁명을 통해 가지고 교체를 할 수 있고 또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상을 맹자의 역정혁명 사상, 그리고 추방하여 벌을 내린다고 해서 방벌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뭐예요? 힘으로 인을 가정하는 패도 정치 비판하고 백성을 저버린 군주, 즉 패도 군주는 교체되어야 한다는 것이 역성혁명 사상이에요. 이게 오타가 있네요. 패도 준주가 아니라 패도 군주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맹자의 역성혁명 사상은 공자의 정명사상을 계승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되짚어보면 정명사상 우리 배운 지 얼마 안 됐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정명사상은 어떤 것이었죠? 네, 각자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본분을 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정명사상은. 그렇다면 이렇게 역성혁명에서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패도군주는 뭐죠? 군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즉 군주가 군주다워야 하는데 군주답지 못하니 교체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역성혁명이고, 이것이 공자의 정명사상을 계승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니까 바꿔야 된다. 따라서
공자의 정명사상을 계승한 부분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맹자의 역성혁명에 대한 심화자료 한번 보고 갈게요. 제선왕이 물었다. 탕이 걸을 내쫓고 무는 주를 정벌하였다고 하는데, 자, 이 걸과 주는 방금 배웠던 무슨 패도군주를 의미해요. 패도군주. 굉장히 포악한 군주를 걸과 주입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예책에 적혀 있습니다. 신하가 그 군주를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이 탕과 무는 이런 패도군주를 몰아내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탕과 무는 사실 이 걸과 주의 신하였죠, 애초에. 근데 이 걸과 주는 이제 포악한 군주, 즉 패도군주였습니다. 자, 신하가 그 군주를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인을 해치는 자는 뭐라고? 적이라 하고, 을을 해치는 자는 잔이라고 하며, 잔적한 자를 일개 사내라고 하니, 일개 사내에 불과한 주를 배웠다는 말은 들었어도 신하가 군주를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걸과 주는 패도군주, 포악한 군주인데, 이런 사람은 인의의 덕을 지키지 않았고, 이런 인의의 덕을 지키지 않았으면 군주가 군주답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군주가 아니다. 그 사람이 이미 군주가 아니고 그냥 일개 사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군주를 죽였단 말은 들어보지 못했고, 그냥 일개 사내가 죽였다는 것만 들어보았다. 이미 이 사람들은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맹자의 역성혁명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었죠.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항산, 항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항상과 항심이란 말이 굉장히 생소하죠.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일 겁니다. 자, 그 내용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데, 항산은 뭐예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을 의미합니다. 항산은. 그리고 항심은 쉬워요. 도덕적인 마음을 의미해요. 자, 이 항산과 항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맹자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반 백성들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만 백성들은 도덕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 백성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을 수 있다. 이걸 한자로 유항산, 유항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이해 놓은 말이 밑에,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항산이 마련되어 있어야 항심, 즉 인간의 도덕적인 마음, 도덕성을 갖출 수 있다. 따라서 이 백성들에게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도덕성, 즉 항심을 갖추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네, 항산을 마련해 주는 거죠. 즉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을 이제 마련해 주는 것이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는데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항산 항심에서 말하고자 하는 맹자의 핵심은 무엇이냐? 일반 백성에게 생계 보장을 해줄 것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두어야 할 점이, 모든 사람이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 백성들은 반드시 항산이 있어야, 즉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지만 도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무슨 계급? 선비 계급과 같이 지도층, 이런 선비 계급들은 항산이 없어도, 즉 이런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재산 같은 것이 없어도, 상심이 아니죠, 항심이죠. 또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맹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지도층에게 더욱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또 하나 더 있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항산과 항심에 대한 심화자료 10번 자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즉 선비들은 뭐예요? 일정한 생업,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업이나 재산이 없어도 도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지닐 수 없다. 항심이 없으면 즉 도덕적인 마음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며 간사하고 사치스러워져서 못하는 짓이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명군, 훌륭한 군주들은 백성들의 생업을 관장할 때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즉 백성들의 뭐죠? 생계보장에 신경을 쓴다는 말이죠. 이에 따라 풍년에는 배가 부르고 흉년에는 굶어 죽거나 도망가지 않게 된다. 그런 연후에 백성들을 선한 데 나아가게, 이것도 오타가 있어요. 선한 대로입니다. 선한 대로 나아가게 인도한다. 즉 뭐예요? 이런 백성들이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생업을 간정해가지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해줘야 된다. 뭐죠? 일정하게 생계 보장을 해줘야지 백성들이 선한 도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해가지고 맹자는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공맹순 중에 맹자와 반대 입장, 즉 성악설의 입장을 가졌던 순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